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장 급등한 이후에 오늘 약간 숨고르기를 하면서 사실 좀 재미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종목별로 좀 놓고 보면 어떤 종목은 재미있고 어떤 종목은 또 재미없고 어떤 종목은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또 짜증스러운 종목이 있으시다면 고민 상담으로 한번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격, 비중 혹은 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또 보내주시면 사세요, 마세요 등등 여러 가지 고민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보기 채널들 오늘도 함께 열려 있는데요.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고 댓글창을 통해서 의견이나 종목 상담 가능한데 오늘 벌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종목 상담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분들 포함해서 모두 다 종목 상담 이어가 볼 테니까요. 많은 또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봉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의 하채기 박정식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나 월요일장인데 내가 이것만큼은 이번 주에 꼭 짚어드리고 가야 되겠다. 종목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일단은 일정들이 조금 있는 게 좀 관심을 좀 가져야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뉴욕 연방은행 총재께서 연설이 잡혀 있지만은 크게 어떤 이슈가 좀 되지 않을 것 같고 내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확대 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합병에 대한 이후 집행위원회 1차 심사 결과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1단계 본심사는 1단계 일반 심사와 2단계 심층 심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 내일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 페스티벌 개최가 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차 산업 관련된 수혜주라든가 인공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5G 관련된 종목들 내일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많이 이제 급격하게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갭 상승을 하면서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심하게 빠르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체력적인 좀 안배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께서 일단은 개별적인 종목들 좀 위주로 좀 공략을 좀 해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는 상승하고 있고요. 대형주는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 공략하기에 좀 좋은 그런 하루이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박정식 위원은 덧붙이실 이야기 있나요? 예, 오늘 다 이야기해드렸어요. 저는 짧게 중국 산업생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상치가 5.0, 이전치가 4.7이었는데 지금 11월 산업생산이 6.2%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 지수의 조정력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밑으로 쭉 보시면은 저녁 시간대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줄줄이 발표가 납니다. 자, 이 서비스업, 제조업 PMI마저도 예상치 대비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온다면 특히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안 좋은 이슈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력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면 2165 라인이 아직까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탈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2165 라인으로 일단은 지지력 확인하시면서 이탈되지 않는 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43선이 잘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3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목 바로 들어갑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후리지아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KM 종목 여쭤보셨어요. 7,800원 10% 추가 매수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이 계절이 왔죠.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으로서 KM이 과거에 좀 한 번씩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자, 지금 보시면 눌림이 잘 이루어진 거 있다. 그리고 또 그 눌림에서의 잘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여기에서 이제 10%시니까 10%에서 15%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여기 지금 현재 이 눌림목, 이 지지 자리, 이 자리 라인만 손절 라인으로 잡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목표가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뭐 심각하게 나온다 하면은 뭐 급등하면서 뭐 15% 20%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승세가 나온다면 그날 정도에서의 좀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8,400원에서 8,500원 이렇게 예상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해 주셨고요. 2039번님께서는 SFA 반도체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오늘 엠포털 실검에 계속 올라와 있던 종목이 급등 나오는데 어때요? 매수 자리는 아니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죠.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보면은 제가 과거에 SFA 반도체가 시장에 부각받기 전, 그리고 이 자산 가치 대비 낮게 형성됐을 때 1,600원 시절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올라갈 만큼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파동적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4,050원짜리가 지금 비율 파동상 지금 절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4,05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릴 경우 기술적으로 짧게 공략할 수 있는 자리는 3,800원짜리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지 마시고요. 조정 들어오면 3,810원 정도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이탈되면 빠르게 빠져나오시면 되고, 만약에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 자, 앞서 본 파동대로 4,7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열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볼게요. 5915번님께서는 G3BNT 여쭤보셨습니다. 32,500원의 비중은 20%. 하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 구조를 보면은 기타 쪽이 한 71% 지금 잡혀 있고요. 배신 풀린 쪽에서의 한 10%, 코박스 플루 쪽에서 한 18.5% 잡혀 있네요. 일정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백신 쪽 관련된, 그다음에 뭐 제약, 신약 쪽 관련된 좀 영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주가가 높아요. 지금 보시면은 시가총액 8천억 정도 나오고 매출액이 한 400 정도 나오는 그런 상태이고, 뭐 재무 구조에서 뭐 부채의 비율은 낮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성은 좀 없지만은 주가가 조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 패턴을 좀 살펴보면은 1,800원대에서 1,800원 아니라도 한번 2,000원 잡고 해도 지금 56,000원까지 갔으니까는 뭐 10배 이상 지금 올라간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자, 여기 박스권에 지금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 쌍봉까지 좀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 오늘 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자, 음봉이 지금 강하게 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특히 또 보시면은 이 한국증권 쪽에서의 좀 매도세 물량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또 신한투자증권에서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뭐 수익권에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만약에 올라온다 하면은 매수가에 올라온다고 하면 매수가에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만약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박스권 매매하기가 좀 좋은 좀 종목이 좀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렇게 박스권을 좀 걸어놓고요. 자, 지난번에 자 보시면은 여름에 가격 내려왔던 이 가격대에 온다 하면은 여기에서 한 번 정도는 박스권 매매를 해서 해보시고, 그러고 와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매수하고 나서 뭐 강한 음봉이 나온다 하면은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거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을 하고 나오는 것도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G3BNT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7995번님의 인트로매직입니다. 5,400원의 비중 15%. 이 종목도 오늘 검색 많이 하던데요? 네. 자, 인트로매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 대략 한 110억 정도를 이제 3자 배정으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주가를 좀 일정 부분 상당히 많이 급등을 시킨 전력이 있는 회사인데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급등을 잘 시켜놓고 물량을 대거 털면서 상당히 급락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인트로매직을 잡으신 분들은 상당히 손실권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매수가가 5,400원, 지금 시청자님도 마찬가지로 섣불리 들어가면서 물려있는 격이죠. 지금 인트로매직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다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현재 그 자기 자산 가치 262억 대비 시가총액 783억,
그래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이미 한 3배 가까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는 반등력을 크게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반등을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라인은 현재 가격상의 4,470원 정도 라인까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 상태로 4,470원이 재수 좋게 돌파되면서 올라가 준다면 5,500원을 제한적으로 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면서 4,400원까지 일단 보시고 4,470원 재수 좋게 돌파가 나오면 5,500원에 전량 빠져나오는 전략 제시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홀딩을 좀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손실을 줄이면서 빠져나오자 또 전략 주셨습니다. 1803번님께서는 넥스트 사이언스 8,660원에 비중 3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자, 보면 기사 한 번씩 나오죠. 뭐 넥스트 사이언 같은 경우는 HLB 진양권 회장이 뭐 지분 확대로 해서 뭐 급등이 나온다. 그리고 원래는 이 회사가 이제 골재 쪽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화장품 사업, 패션 사업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사업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 그런 형태이긴 한데, 자, 보시면은, 자, 21선이 파동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파동선 지금 밑에 좀 주가가 좀 만들어져 있다. 이게 파동선을 좀 돌파를 해서 안착이 돼야지만이 일정 부분에 추세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파동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또 한 번 또 제자리를 좀 찾아가면서 이런 단기 이평선들하고 응집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 자리가 오면은 우리가 손절 라인 잡고 매수를 한번 했는데, 지금 파동선 위에 있기 때문에 장중에 만약에 매수가가 온다 하면은 매수가에 정리를 하시고 좀 나오시는 게 좋겠고, 나중에 이제 그 21선이 자, 파동선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자, 양봉이 나오면서 안착이 되면은 그때 자리에 한번 매수 타임을 잡아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넥스트 사이언스 말씀해 주셨고요. 3084번님께서는 ICD 주셨습니다. 19,080원에 비중을 3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ICD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에 비해 상당히 많이 좀 부각을 상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이 위치에서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ICD 종목은 짧게 조금 파동적 대응을 하시고 짧게 수익 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디스플레이 장비주 말고 다른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현재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주가가 낮게 형성돼 있고, 현재 이 ICD처럼 상당히 이제 실적도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고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ICD 갖고 더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짧게 좀 기술적 대응으로 빠져나온 다음에 다른 디스플레이 장비주를 공략하시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 현재 지금 위치에서 짧게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하게 된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시면 되냐면, 현재 지금 거의 뭐 고가 횡보 국면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기술적 포지션을 잡아보면 17,900원 라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17,900원 라인 이탈되기 시작하면 이대로 스트레이트로 16,600원까지 빠져주고 이 자리까지 이탈되면 그 다음 라인까지도 14,700원 정도 라인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17,900원 지지 여부 일단 확인을 하시고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반등력이 나와주면 본전 정도 수준에서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만약에 17,900원 이탈되면 전량 손절 대응하고 다른 긍정적인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뭐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이제 제우스 같은 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부각받았거든요. 이런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주들로 좀 갈아타는 전략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실은 최대한 줄이고 또 괜찮은 저평가 종목들로 갈아타는 방식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5759번님은 토박스 코리아 1,720원에 비중 20% 지금 들고 계시다고 하네요. 예. 이 종목도 같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예, 삼성 출판사요. 오로라. 자, 예. 뭐 캐릭터 사업이 이제 인기가 좋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였죠. 근데 토박스 코리아하고 삼성 출판사하고는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죠.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시면은 1,000원짜리가 3,815원까지 갔다가 추세 자체가 장기 추세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겠고, 자, 이게 비교해서 삼성 출판사를 좀 보면은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는 연봉이라든가 주봉을 좀 보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는 토박스 코리아보다 훨씬 더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항상 이런 종목들은 어떤가요? 재료가 노출이 되고 나면은 얼마 못 가서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습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급등하고 나면은 여기는 우리가 가져가야 할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리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뭐 또 캐릭터 시장이 계속해서 좀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연예인들 뭐 기획해가지고 뭐 잘 만들어서 내놨지만은 어떤 뭐 계약 기간 뭐 7년 지나면 뭐 거의 끝나가는 재계약 안 하는 그런 추세고, 또 이게 인적 문제에 있어서 항상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는 리스크가 워낙 크죠. 근데 캐릭터 같은 경우는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은 또 상당히 성장성도 좋고, 또 지금 우리 그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이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또 그 캐릭터 이야기가 나오면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지난 12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11월 28일이라든가 뭐 상한가라든가 뭐 20% 넘게 이렇게 급등하게 나오면 그 자리에서 좀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급등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일단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갑니다. 7791번님, 파인팅 매수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하셨어요. 어때요? 뭐 기술적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이제 시장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디스플레이 장비 축에 속하고 이제 본딩 장비를 이제 세계 최초로 공용 본딩 장비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술력은 있는 회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미 주가는 한 번 정도 충분히 이제 작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강력한 시세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좀 짧게 주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짧게 주가 대응을 하게 된다면 1970원짜리가 손절 라인이 되고, 1970원짜리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반등력이 나와주면 2180원 정도 자리까지만 짧게 끊어서 수익을 내시는 전략을 일단 제시해 드리고, 생각보다 좀 강력하게 2180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면 2450원을 제한적으로 보시면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파이팅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김미애님께서 서진 시스템 32,200원에 비중 40% 신청하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뭐 회사가 좋습니다. 나쁘진 않고요. 상당히 운영도 좀 잘하고 있고, 자 보시면 통신 장비 부품 쪽에서 한 49, 핸드폰 부품도 한 17, 뭐 제품 기타 쪽에 13, ESS에서 10. 뭐 통신 장비 부품과 안테나 때문에 5G하고 좀 연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 또 ESS 부품 같은 거 전기차 관련된, 뭐 태양광 관련된 그런 부분도 좀 엮여 있다 보시면 되겠고, 또 재무 구조를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액을 비교했을 때는 좀 높아요. 근데 자 ROE 투입한 대금에서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들은 성장성이 깔려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성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올해죠. 19년, 그 다음에 20년, 21년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는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죠.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재무 구조를 봤을 때도 자 부채 비율이 작년에 97%였는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 추세죠. 그리고 유보율이 한 2000% 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뭐 재무적인 부분, 기본적인 분석에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가 좀 가져가시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제 좀 조금 이제 이게 이제 여기 시장이 흔들려 가지고 여기 이제 지지대가 무너지게 된다 하면은 쭉 뒤로 붕괴가 되면서 밀려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뭐 시장이 크게 뭐 타격을 주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고, 만약 시장이 타격을 크게 받으면서 이 지지대를 무너진다면 손절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좀 올라온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온 부분에서 좀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은 이 지지대 자 24,600원, 뭐 24,500원 이 지지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되겠고, 자 목표가는 32,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32,800원, 지지라인 24,500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들어와 있습니다. 8144번님께서 센트럴모텍 15,300원에 비중 10%. 박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상장 시점부터 이미 좀 부각을 받아서 점상을 2번이나 기록을 하면서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 현재 이 센트럴모텍 같이 조금 자동차 부품주들 위주로 좀 보았을 때, 이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순자산 가치가 848억, 그리고 시가총액이 1252억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품주들에 비해 지금 상당히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세계 최초로 알루미늄 컨트롤 암을 개발을 하면서 좀 주목을 받고, 그리고 현재 실적을 좀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성장성이 주목이 되면서 조금 상장 시점부터 부각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뭐 구동장치, 현가장치 이런 게 차체 부품들을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에 비해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 보니 지금 위치에서는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는데 15,300원이 지금 매수가시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6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 포지션 유지해 보시고, 이 상태로 이탈되지 않고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6,300원짜리까지는 기본적으로 터치해줄 모습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16,300원은 좀 강력하게 돌파가 된다면 18,400원을 제한적으로 보시면서 끌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센트럴 먹튀까지 들어봤고요. 3548번님은 한솔 PNS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어요. 매수해도 돼요? 예, 매수해도 됩니다. 제가 이 종목을 방송을 출연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좀 종목이 안 가요. 그래서 좀 저도 이제 안타까운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게 원래는 이제 종이 목재 관련해가지고 지루 사업을 좀 영위했던 이런 회사이긴 한데, 요즘 뭐 종이가 얼마나 팔립니까? 그렇게 많이 소비가 잘 되지 않죠. 뭐 요즘 뭐 옛날에 과거에 뭐 선거철 왔을 때도 어떤가요? 이 팜플렛 만들기 위해서 종이 이쪽 관련해서의 인쇄 쪽 상당히 영업이 성장했던 그런 부분인데, 자, 이게 사이트인데요. 자, 이제는 이제 한솔 PS가 IT 서비스 부분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구조도 조금씩 변화가 좀 되고 있는, 그래서 IT 아웃소싱이라든가 시스템 통합, 뭐 IT 솔루션 등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보면은 이제 강급 쪽 관련된 소싱들을 좀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조라든가 뭐 공공 쪽에서 뭐 금융 쪽에서 물류 쪽, 건설 쪽 다양하게 지금 시스템 구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좀 재무적으로 좀 봤을 때도, 자, 보시면 이게 들쑥날쑥 하긴 합니다. 뭐 매출액이 좀 좋았다가 좀 조금 감소했다가 또 다시 또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도 한데, 한솔 그룹 종목이 돼 보니까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배당 수익도 꾸준하게 좀 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나오면 배당을 안 주겠죠.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종목이 ROE가 지금 9%가 9.6이라는 거죠. 투자 대비해서 수익금이 좀 잘 나오고 있다는 거고, 매출액이 한 2,484억, 시가총액 340억이기 때문에 저평가가 좀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또 기술적 분석에 봤을 때도 이제는 서서히 조금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이고 와서 다시 좀 올라오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에 봤을 때는 계속해서 바닥을 좀 잘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매수를 좀 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수익 내기에는, 극대화시키기에는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갈게요. 2291번님께 수산중공업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이게 테마주예요. 지금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테마주로, 또 인맥주로 얽혀 있더라고요. 오늘 또 윗골이 한번 크게 달았던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네. 일단은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유압 브레이커, 그리고 트럭 크레인, 건설 중장비 및 특수 차량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최근 이제 정세균 국회의원이 차기 국무총리로 거론이 되면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부각을 받은 게 또 있죠. 키코 피해 기업으로 수산중공업이 또 거론이 되면서, 최근 또 키코 피해 기업들의 이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라라는 판결이 나타나면서 키코 피해 기업들이 시초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산중공업도 이제 그런 같은 좀 호재성 재료를 조금 주목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렇게 뭐 시장에 강력하게 많이 부각을 받은 건 아니에요. 1,031억짜리가 지금 977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시장의 고평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슈가 좀 잔뜩 달라붙어 있고 주가가 좀 급등락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조금 접근력을 한번 간단하게 보게 된다면, 현재 파동을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하신다면 1,770원 정도 자리를 한 내일 정도 좀 눌렸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 만약에 오늘 공략하신다면 1775원 이탈 시 손절을 하셔야겠죠. 손절 라인이기도 하고 매수 자리이기도 한 자리이고, 자, 이 자리가 이제 이탈되지 않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와준다면 1880원에 단기적으로 짧게 한번 수익을 내볼 수 있고, 돌파가 나온다면 2040원 자리까지 제한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산중공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테마성으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 정보를 잘 지켜달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7604번님은 테크윙 16,000원에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뭐 회사는 나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반도체 후공정 라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장비 쪽 좀 관련된 부분이 되겠고, 또 자동화 장비 설계 부분에서 AI 좀 스마트 팩토리 변환이 되겠죠. 단점이라면 이제 지금 좀 매출액이 한 1937억 정도 나오는데, 자, 이것도 이제 그 반도체 쪽 후공정 라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이기 때문에 성장성을 좀 봐야겠죠.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작년 대비해서 이제 올해는 조금 감소한 부분이지만은 20년이라든가 21년에 좀 자리를 좀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한 2,900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보다는 내년이라든가 내후년 이 정도에 조금씩 더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주가를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며칠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이 상승에 대한 이 바운드가 나오고 나서 또 자율 반등이 나왔죠. 또 이 부분에 또 자율 반등이 나오고 또 빠진 자율 반등이 나오게 돼 추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조금 꺾여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한 반등이 나오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한 게 맞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3일 동안에 지금 시세 차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시세 차익이 좀 덜 나왔기 때문에 자 16,000원 목표 매수가까지 한번 좀 기다려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안 온다면은 뭐 내년을 내후년을 또 성장성을 기대해서 좀 가져가시는 건 좋겠고, 만약에 왔다 하면은 여기서 매수까지 정리를 하시고 다시 이 정도 한 10,000원이라든가 다시 내려오면 그때 내년 내후년을 기대해서 매수 타임을 잡아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테크윙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6764번님께서 시그네틱스 1180원에 비중 20%라고 합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시그네틱스 2017년까지만 해도 흑자를 낼 때까지만 해도 제가 좀 긍정적으로 봤던 주식이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쉽사리 좀 접근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수가가 1,180원이라서 지금 손실권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업체이기 때문에 1,375억짜리 자산 가치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952억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 업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패키징을 하고 있죠. 저는 원래 제가 2017년까지만 해도 패키징 회사는 시그네틱스만 계속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강력하게 언급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원래 지금 시장에는 반도체 쪽 관련 섹터가 좀 많이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언급을 했던 주식이었는데 지금은 역시 실적이 좋다 보니까 잘 가죠. 근데 이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쉽사리 좀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근데 지금 현재 상승력을 보니까 매수가 부근 대략 한 1,160원, 70원 정도 자리까지는 상승력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올라오면은 일단 저항 여부 보시고 본전 수준에 정리할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생각보다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1,170원, 80원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를 한다면 한 단계 윗자리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 윗자리는 1,280원 자리, 1,280원 자리까지만 좀 제한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280원짜리까지 제한적으로 보자. 다음은 8991번님의 우리로입니다. 2,650원의 비중 45%. 어떻게 할까요? 자, 통신 장비 업체고 5G 장비를 중국 업체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 내용에 봤을 때는 뭐 좋은 그런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좀 실적이 좀 아쉽다라는 게 조금 주가에 좀 마이너스를 주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ROE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5%입니다. 자금을 투입했지만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559억인데 시가총액 623억 좀 나오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액이 좀 작게 나오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라든가 유보율을 좀 비교했을 때도 좋지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17년도에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 뭐 적자였는데 18년도에는 뭐 영업이익은 좀 흑자로 전환했겠지만은 당기순이익은 여전히 계속해서 좀 적자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상당히 참 좋은데 조금 기본적 분석이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2,650원 비중이 조금 많으신데 자, 이 단기 조정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놀림목을 좀 잘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일단은 그대로 가지고 가시고요. 뭐 비중을 더 이상 늘릴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손절 라인은 자, 2,260원이죠. 이 지지 라인. 왜냐하면 여기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을 깨게 되면 또 밀릴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260원 정도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일단 눌림목을 좀 잘 줬기 때문에 여기 목표가 3,500원 정도, 3,400원에서 3,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우리로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0628번님이 일진 머티리얼즈 53,000원의 비중 2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2차 전지용의 그 음극 지천차에 사용되는 일렉포일을 만드는 회사죠. 실적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긍정적으로 좀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미 이제 2차 전지가 시장에 강력하게 부각을 받았다 보니까 자기 자산 가치 대비 한 주가는 3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기술적으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지금 어떤 포지션으로 봐야 되느냐? 지금 뭐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나왔었죠. 고점을 찍고 지금 그 고점 대비 하락의 38.2% 구간이 얼마냐? 자, 41,500원 정도 자리가 됩니다. 41,500원 자리. 자, 이 자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자, 한번 살짝 돌파했다가 그 윗자리 50% 구간까지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금 계속적으로 좀 이 자리에 좀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진 멀티리얼즈가 본격적으로 강력하게 시세를 부각받으려면 이 41,500원짜리가 돌파가 나와야 본격적인 강력한 시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만약에 다시 한번 강력한 시세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대략 한 48,000원 내지는 53,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은 기술적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바로 상승력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시세, 즉 횡보성 시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횡보성 시세 흐름에서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53,000원 정도 자리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좀 손절폭을 좀 넓게 잡아드린다면 37,8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그대로 좀 홀딩 포지션 유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7,8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현 파동 그대로 홀딩 유지하시고, 자, 이 상태로 우리가 좀 기다리면서 41,500원짜리를 돌파할 때까지 좀 바라보시고, 이 자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돌파가 나와야 53,000원짜리까지, 즉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간은 대략 한 1년 정도 바라보시면서 이대로 좀 홀딩 포지션 유지해 가신다면 현재 실적상 충분히 한 번 정도는 현재 시장이 좀 반등이 잘 나와준다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진 멀티리얼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실적만 지금처럼만 받쳐준다면 지금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1951번님 파워로직스 1,300원의 비중 20% 잡아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보시면은 자, 작년 7월이네요. 4,120원에서 14,700원까지 3배 이상 거의 3.5배 정도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자, 올라올 때 이제 뭐였냐, 2차 전지, 뭐 전기차, ESS에서 성장성 좀 가지고 왔던 그런 부분이고, 또 이 회사가 뭐 카메라 쪽도 생산을 하죠. 그래서 스마트폰, 갤럭시 부품하고도 또 연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바이오 인식하고도 또 연관이 되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코스닥 150에도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인데, 자, 우리가 추세라는 게 이렇게 딱 선을 좀 그어서 상승 추세에, 자, 이렇게 선을 그어서 우리가 보는 그 추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평선으로 보는 좀 추세가 있는데, 자, 이평선에서의 그 추세선은 뭔가요? 120이라든가 240, 뭐 720, 이렇게 뭐 1200 이렇게 되겠는데, 자, 보시면은, 자, 이 회색 라인이, 굵은 라인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추세선인데,
자, 이 상승 추세도 이 빨간색 상승의 추세선 제가 그었을 때도 이것도 이탈했고, 그다음에 이평선에서 잡았을 때도 상승 추세가 좀 이탈했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면 이렇게 쌍봉을 때리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쌍봉을 때리고 빠질 확률을 또 우리가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 안 그러면은 여기서 120을 돌파를 못하면 다시 한번 또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 같은 손절 라인과 그다음에 목표가 라인은 좀 잘 좀 잡고 좀 대응을 해야 하는 게 맞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조금 이제 손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21선 이제 무너졌게 돼버리면은, 자, 이평선으로서의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추세가 좀 끊어지게 됐고, 안 그러면 조금 더 밀린다면 8,700원까지도 조금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실을 더 큰 거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21선을 자, 우리가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목표가는 쌍봉을 한번 기대하면서요, 14,7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워로직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수 정리한 뒤에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수가 2167포인트대입니다. 근데 동시호가에서 또 2170포인트 위로 올라와 있기도 한데 70포인트 위아래로 어디서 마감이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면 장중 고점 2173, 저점은 2166. 큰 변동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점 찍고 지금 도는가 싶다가 다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개인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사주는 모습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 엄청 사네요. 4,038억 원을 순매수해주고 연기금 쪽에서도 528억 원을 순매수합니다. 외국인 현물시장 팔고 선물시장은 매수합니다. 개인도 오늘 매도 물량 많이 늘었네요. 2,024억 원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보합까지 내려왔고요.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지켜주고 네이버가 18만 원 부근까지 어느새 올라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합권 움직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와 셀트리온 그리고 포스코는 내리는데 포스코가 10총 10위로 올라왔네요. 현대모비스는 보합이고요. 셀트리온은 하락, 그리고 현대차도 하락, LG화학만 올라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44포인트대 여전히 움직입니다. 1포인트 정도 상승이고요. 코스닥도 큰 지수의 변동폭은 없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면 646부터 643까지 빠진 뒤에 644, 1포인트 정도 저점 대비해서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뭐 큰 변동은 없는 상황이고 이렇다 할 강한 반등도 없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 외국인이 사주고 기관이 팝니다.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네요. 33억 원 소폭이지만 소량 매수에 들어왔고요. 기관 75억 원 매도하는데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사주고 투신은 팝니다. 91억 원 투신의 매도가 나오는 모습. 아무래도 오늘 양시장 투신 매도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올라오면서 펀드 좀 정리하려는 물량들이 쌓이고 연말이다 보니까 펀드 교체 수요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신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매도 물량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하진 않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여전히 빠지네요. 1%대. 하지만 HLB가 올라갑니다. 상승폭은 미미하고요. CJ-ENM 지금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는데 오늘 CJ 같은 경우에는 CJ-ENM이 크게 포함되는 부분은 아닐 수 있겠지만 CJ 전체적으로 임원 인사를 적게 단행하고 지금 비상경영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빠지고요. 펄어비스도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KMW, 휴젤, SK모티리얼즈, 파라다이스까지 큰 폭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고요. 헬릭스미스가 지속적으로 뭐 빠집니다. 지금 크게 밀려 내려가진 않는데 거의 뭐 가랑비 수준으로 계속해서 소폭씩 빠져내려가는 수준이고 81,300원에 현재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KMW가 5만 원 지금 지켜주는 모습. 휴젤 소폭씩 그래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무래도 반도체 부품 소재 업종들도 SK모티리얼즈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원익 IPS까지 잘 달리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네, 월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 그렇게 뭐 재밌는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좀 숨을 고르는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긴다라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눌림목이 좀 발생한 것 같은데 하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자, 한번 그러면은 차트로 한번 눌림목을 한번 볼까요? 한번요. 분봉으로 한번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일 우리나라 쪽에서 아니면 다른 국가 쪽에서 강력한 뭐 지표가 나오지 않는다 하면은 내일 좀 조금 더 조정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 분봉인데요. 많이 상승하면서 좀 갭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그 갭을 좀 메꾸기 위해서 하나의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이 좀 나와야 하는 것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 그리고 또 보시면은 제가 원달러 지수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죠. 5일선이 붕괴가 되면은 시장은 자연스럽게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자, 오늘도 시가도 높게 잡았는데 어떤가요?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시가 대비 크게 좀 음봉이 만들었기 때문에 원달러의 가격 부분에 있어서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장은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런 조정이 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매수 기회를 한 번 정도는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수급 쪽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선물 쪽은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현물 쪽을 좀 매도를 하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기관 쪽에서는 이제 코스피 쪽 매수를 좀 하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증권사 쪽에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온 상태다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이란 것은 어느 정도 강세가 나오게 되면은 한 번 정도는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당연히 나오게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 내일이라든가 그 다음날 이렇게 며칠간 눌림목을 좀 주면은 그때는 조금씩 매수를 기회를 잡아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박 의원님은? 네, 뭐 오늘 뭐 시초 대비 좀 약보합 정도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급을 보면 기관이 아직까지 좀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은 좀 현물은 좀 매도는 하긴 하지만 선물 매수세가 아직까지 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수의 상승력은 아직까지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초 대비 좀 약세 흐름을 보이지만 조금 뭐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이제 걸리는 점은 개인이 좀 콜옵션 포지션을 좀 들어오면서 지금 옵션 포지션 상으로는 조금 조정력 기미가 살짝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자,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2164선이 이탈되면 살짝 기간 조정을 염두에 두시고, 2164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상승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43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 긍정적, 이탈되면 살짝 기간 조정 신경 쓰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지수부터 좀 정리합니다. 코스피가 0.1% 내리며 마감했네요. 2168.15포인트 음봉 마감했고요. 다음 살펴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5% 올라갔네요. 644.44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 오늘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60전 올라갔네요. 1172원 3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종목 상담을 바로 또 이어갑니다. 7573번님, 파인 디지털 4,100원의 비중 35%. 박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파인 디지털 아무래도 이거 시청자님이 저를 알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파인 디지털을 되게 이제 오랜 기간 언급을 해서 살짝 이제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제가 이제 파인 디지털 많은 방송에서 이제 2017년부터 상당히 긍정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대략 한 6,000원 정도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평단을 좀 낮춰 들어갔던 종목이고, 근데 그 종목이 지금 2,700원대까지 하락이 나와서 대다수 지금 평단을 4,000원대에서 이제 5,000원대 구간으로 많은 분들이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한 내년 정도부터 여러분들이 파인 디지털의 주가 흐름을 좀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자, 842억 지금 보시면은, 자, 그동안 실적이 좋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자본 총계가 감소했었죠. 그게 지금 2019년 지금 3분기까지 자본 총계가 좀 감소하는 추세가 나왔는데, 다시금 2019년 2분기까지 감소했죠. 3분기부터는 흑자로 전환되면서 다시금 자본 총계가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파인 디지털은 유일하게 매퍼스 자회사를 통해서 상장 회사 중에 유일하게 좀 고정밀 맵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번에 국제미래 자동차 엑스포 2019에서 이 고정밀 맵 관련한 장비들을 전시를 하고 또 발표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오늘 좀 나온 이슈인데요. 혼다에서 레벨 3 자율주행을 내년 여름 정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 출시할 예정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판을 하게 된다면 국내에 들어오는 자율주행 자동차 고정밀 맵은
파인 디지털 쪽, 지금 메퍼스 관련 상품을 쓸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특히 지금도 어코드랑 뉴파일럿 등은 파인 디지털 제품이 탑재돼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파인 디지털은 이제 일본 수입산 자동차에 상당히 이제 제품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혼다에서 본격적으로 레벨 3 자율주행을 상용화시키게 된다면 그 이슈로 충분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하고 지금 자산 가치 842억 대비 시가총액도 408억으로 지금 반토막 정도 지금 저렴한 가격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지금은 뭐 거래량 없이 거의 이제 횡보 추세로 지금 월봉상 보시면 흘러가고 있지만 한 내년 정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그 정도 가격에 보유하고 계시다 보면 오랜 기간 좀 보유하고 계신 거라고 제가 이제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태로 반등력이 나타난다면 기본적으로 또 한 번 저항에 걸리는 자리 저번에도 한 번 저항에 걸렸었죠. 4,700원짜리 한 번 저항 부딪힐 가능성 존재하고 돌파가 되면 6,000원 정도 자리까지 순식간에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만약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정밀맵 자율주행 섹터가 이제 이슈화가 불면서 본격적인 수급이 붙기 시작하면 8,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랜 기간 보유하고 계셨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8,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한번 끌고 가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인 디지털 굉장히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9935번님의 나이스 정보통신 매수 어떨까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고요? 네, 이 회사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나라의 뭐 신용평가 부분에서 원조이고 또 뭐 단말기 쪽에서의 벤 사업 쪽에서의 또 원조이기도 하는데 일단 주가가 지금 55,500원에서의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향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자 기술적 분석에서는 조금 더 매수 타임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 분석을 봤을 때는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실적이 자 매출액이 4,100, 일단 시가총액이 2,800이니까 뭐 좋죠. 그 다음에 미래까지 계산했을 때도 5,360,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거 460.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주가가 가장 이상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은 기본적 분석에서는 합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기술적 분석에서 봤을 때 자 보시면 121선이죠. 이게 지금 이탈이 돼 있으면서 추세가 꺾여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요 시장이 급락이 나와가지고 같이 빠지는 종목일 때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종목 자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국내 시장이 조정이 나오니까 같이 조정이 나오는 부분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를 좀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시장이 급락이 나와가지고 공포가 왔을 때 그때 매수 타임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저는 일단은 18,100원 작년 10월 달에 공포가 왔을 때 이때까지 한번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갑니다. 0577번님께서 클린앤사이언스 27,500원에 비중 1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클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충분히 시장의 부각을 받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봉상 흐름을 보면 이미 2015년부터 지속적인 좀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 425억 대비 시가총액은 1,723억으로 시장에 이미 한 4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여기서 주가가 더 강력하게 올라간다라고 지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27,500원이다 보니까 손실 보지 않는 선에서 좀 철저하게 좀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은 지금 현재 파동상 25,600원짜리까지 추가적인 하락력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손절을 제시해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지금 당장 손절이지만 손절을 하기 싫고 좀 더 이제 버틸 요량이라면 25,600원을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버텨보시고 이대로 반등력 나오면 27,400원 정도 자리에서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갑니다. KG 이니시스 6811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17,300원의 비중 25%. 하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거는 뭐 전자결제 사업이죠. 계속해서 이쪽 관련해서 모바일 쪽은 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또 업체들도 많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그쪽은 성장할 수 있지만 성장한 만큼의 또 업체가 좀 많이 좀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정부가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실적이 어떻게 좀 발생할지 미래를 좀 보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시가총이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매출액이 한 9천억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ROE도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배당금도 좀 주고 있는 부분이고 자, 내년 내후년에 1조에 좀 가입이 되는 그리고 또 영업이익 같은 건 1,000억이 좀 넘는 그런 상태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앞으로의 뭐 이런 실적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이제 지금 보시면은 자, 눌림에서 자, 21선을 확실히 좀 안착을 했더라면 조금 더 우리가 더 마음 편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갔다 다시 한번 좀 제자리로 또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은 미래에 봤을 때 실적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자, 이 눌림목에서의 이 가격대죠. 자, 15,9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목표가는 18,500원 정도 또는 19,000원까지 좀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KG 이니시스 들어봤고요. 한 종목만 더 짧게 가도 될 것 같아요. 7094번님께서 대화제약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어때요? 대화제약은 이미 이제 시장 대비 자기 자산 가치 대비 한 3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수를 한다 치면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대응한다면 당연히 이제 손절 라인 목표 주가 다 잡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지금 주가 위치에서 우리가 이제 손절할 라인은 11,8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11,800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 유지하시고 11,800원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반등력 나온다면 우리가 짧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는 12,400원짜리 돌파한다면 13,200원 정도 자리까지만 제한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화제약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하체기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